지금의 대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신 희생하신 순국 선열, 호국 용사님들 그리고 애국연사님들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지금의 금성사, 삼성사, 현대, 선경이, 금 LG 그룹, 삼성그룹, SK그룹, 또 현대그룹이 될 수 있게 정말 못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남과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밤낮을 고민하시고 피땀을 흘리시며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들이셨을 때 함께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며 새마을 운동으로 또 새마을 정신으로 지금의 한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어주신, 이끌어주신 지금의 대기업들이 있게 해주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육성으로 국민교육헌장을 듣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성상하고 경애와 신여의 뿌리박은 상구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극렬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국민교육헌장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만드셔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거 다 배우고 다녔잖아요. 아이고, 예, 우리 끝장보기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버거킹 햄버거 음료수를 사오셔서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하고 다 맛있게 식사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식사를 못 하셨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저 따라서 같이 용산경찰서로 오신다고 식사도 못하고 저도 거기서 바로 지금 넘어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LG U+에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잠깐 말씀드려야지 제가 왜 늦었는지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또 해서는 안 될 깜짝 놀랄 일을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는 더 놀랐어요. 민주노총 때부터 계속 해왔다. 뭘 해왔느냐? 몰래 녹음장치, 디지털 소형 녹음기를 켜서 집회나 시위나 행사하는 현장 가까이에 두고 화분이나 이런 데 숨겨서 시작부터 끝까지 켜서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를 행사 시위 말고 나머지들을 녹음을 해서 삼자가 동의도 없이, 삼자가 허용도 없이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대화하는 거, 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발언하는 거, 또 우리가 각자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불법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왜 그 화분에, 유튜브 대표님 바로 옆에 있는 화분에 그런 녹음기가 있었는지, 또 그걸 부인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식, 그게 정말 저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관계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하도록 만든 대기업의 문화, 그리고 불법으로 녹음기를 집회 시위하는데 옆에 살짝 두고 불법 행위를 하도록 놔둔 대기업의 담당자, 노무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보안 회사의 대표자나 그 지시를 받아서 LG U+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짓거리를 저지른 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제가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용산경찰서에 가서 고발장 작성을 5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녹음장치, 증거장치를 그 담당자와 함께 데리고 가서 이미 제출을 해서 경찰에 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 내용이 분석이 되고 경찰에 의해서 밝혀지겠지요. 중요한 부분은 왜 거기에다가 녹음기를 두고 일부러 행사 중간에 시작할 때 또 유튜브 대표님들의 사적인 이야기, 사적인 대화들을 왜 들으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정말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공의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낮에 U+ 본사에 왔고, 지금 SK 본사에 왔는데 LG U+ 낮에 그런 불법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대기업이면 갑질해도 됩니까? 대기업이면 그렇게 불법 녹음을 해도 돼요? 대기업이면 사찰해도 됩니까? 이거 완전 중공 공산당 화웨이 제품을 쓰더니만 중공이 돼버리고 공산주의가 돼버리고 독재주의, 사회주의가 돼버렸어요. 어디서 녹음기를 갖다 놓고 감청하다가 녹음하다가 들렸냐고, 도청하다가. 그런 짓거리를 대기업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용산경찰서에 가서 소장을 적고, 자필로 5장 소장을 적고 증거물을 제출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조사, 고발인 조사를 하자 했는데 계속 압수물 증거 문서 작성한다고 늦어져서 제가 SK에 와야 된다고 해서 다음에 날짜를 조사를 받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넘어왔는데도 도착을 5시에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대기업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대기업이 불평과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LG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SK가 계열사 네트워크인가요?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10곳에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비자금 혐의가 발견 지금 수사 중이고,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불법 비자금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또 LG유플러스는 당사자인 저에게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저에게 녹음기를 화분에 숨겨놔서 몰래 도둑 녹음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우리 유튜브 대표님한테 발각이 됐어요. 끝장보기 대표님이 잡으셨어요. 그렇게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대기업에 하는 짓거리들이.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응원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죠. 왜? 화웨이 장비를 써서 비용을 아끼고 돈을 아꼈어요. LG도, SK도, KT도. 지금도 SK와 KT와 LG는 4G LTE 서비스에서 화웨이 백본망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군사기밀시설, 대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탈취,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여러분들의 정말 사적인 공간까지 감청, 도청, 해킹, 백도어에서 중공이 언제라도 이렇게 LG유플러스 본사가 저지른 것처럼 훔쳐가겠죠. 녹음을 하겠죠.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통신 3사는 화웨이 장비를 써서 비용을 조금 아껴가 장사치 마인드로 비용을 아꼈지만, 대신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월 요금을 내고 있는 우리 이용자들은 더 많은 피해와 앞으로 잠재적인 손실과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불법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대기업의 윤리의식도, 대기업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도 없이 이렇게 화웨이가 문제가 있고 공산당과 중공인민군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고 화웨이의 상당수 직원이 공산당 당원이고 당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서 정한 국가보안법, 대테러방지법, 그런 통신보호법, 통신 뭐라더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공을 위하되 중공에 반대되는 자유민주국가들, 자본주의 국가들, 사회주의가 아닌 정말 자유로운 법치국가들, 공화국들을 미국과 영국과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여러 선진국가들에게 대적을 하고, 그 미국을 또 전 세계를 상대로 적을 삼아서 도청과 감청과 해킹과 백도어까지 삼는 이런 화웨이를 지금도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 안 시키고 있어요. 어제 나온 뉴스죠. SK가 지금 쓰고 있는 화웨이 백본망 장비 안에는, 통신 장비 안에는 약 27%의 미국 부품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미국에서 국가 방어와 국가 안보, 또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 적산 국가인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통신사에다가 요청을 한다면 뭐라고? 화웨이 장비에 미국의 핵심 부품이 들어있고 화웨이가 악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용 중단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하면 화웨이에다가 반도체 15일부터 9월 15일부터 공급을 중단한 것처럼, 또 화웨이와 협력과 이제 추가 거래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SK텔레콤과 KT와 LG유플러스는 백본망과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 있는 화웨이 부품, 미국 부품이 장착된 화웨이 장비는 뜯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화웨이 장비, 중국 공산당의 해킹에 사용이 되고 백도어에 사용이 되고 있는 화웨이 장비를
퇴출시키고 즉각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킹과 백도어를 불법적으로 늘 행할 수 있는 중공의 공산당법에 의해서 우리 자유진영을 늘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고 해킹하고 정보와 탈취할 수 있는 그런 화웨이 장비를 즉각적으로 대기업 통신 3사는 중단하고 제거해야만 될 겁니다. KT 기가진이라는 서비스에서 분부대에 인공지능 오디오 스피커 그걸 48,000건 이상 부대 내에 설치를 하고 또 중요한 핵심 곳곳에 달아나서 이걸로 인해서 군 기밀 3급, 2급, 1급 모두가 도감청 당할 수 있는 알고 보니까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칩셋이 그 오디오에 들어가 있고 그걸 국방부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죠. 어떤 루트로 알게 됐는지는 알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게 돼서 국방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주한미군이 평택 기지 주변에 또 기지 내에 화웨이 장비를 다 치우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는 무인 드론 그리고 중공에 의해서 화웨이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는 AI 스피커가 각 모든 기밀 부대 곳곳에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방, 군사시설, 안보가 뚫리고 있는데 국방부는 몰랐다 그러고 또 군 장병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 핸드폰이 화웨이의 장비가 달린 망을 통해서 군사 기밀이 해킹될 수 있고 U+를 사용하는 통신사업자, SK를 사용하는 통신사업자, KT를 사용하는 통신사업자 모두 군 장병들이 업무시간 이후 폰이 해킹당하면 그 내무반 안에 또는 그 부대 안에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가 찍힐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부대 폰 안에 있는 내용들도 다 해킹당하고 또 도감청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흔들고 위협하는 또 다른 나라의 혐의가 밝혀져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공의 화웨이가 미국의 개인정보, 카드정보, 신상정보를 3억 건을 해킹을 해서 유출을 시켰죠. 또 그리고 북계의 라자루스는 국방연구원인가 군 연구기밀시설을 해킹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국가 특히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공과 북계에 의해서 정말 피해를 따질 수가 없는 또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피싱, 몸캠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 여러가지 범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통신 3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 행위를 반박듯이 하는 중공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화웨이의 장비를 지금도 돈 아낀다고 비용 절감한다고 연말에 회계에서 흑자라서 잘리면 안 되는 그런 월급쟁이 임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잘못이 있고 범죄가 성립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심으면 그것을 알고도 사용하고 묵인하고 동조하고 방조하는 행위는 바로 우리가 범죄 행위입니다. 작물인 걸 알면서 작물을 사용하고 취득해도 작물 취득죄가 되죠. 그런 것처럼 화웨이 장비와 화웨이라는 것이 범죄 집단인 것을 알고 전 세계에서 공산당과 인민군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사생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여러가지 많은 피해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그걸 알면서도 SK에서 화웨이 장비를 백복망에서 빼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고 불법을 방조하고 동조하거나 묵인한 죄가 될 겁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친중이고 종중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SK그룹 전체가 정권이 바뀌면 정말 매국 행위는 있었는지, 종중 행위로 인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대한민국을 널리 해롭게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중공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봐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또 SK가 끝까지 이렇게 화웨이 장비, 화웨이 백본망을 수천억을 투자한 거를 이제 정리를 안 하고 퇴출을 안 시키다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9월 15일부터 3조 원 이상의 연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 화웨이에다가 공급 강제 중단 제재를 이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으면 화웨이와 함께 간주를 하고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벌금과 과징금 그리고 형사상의 징역 20년까지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까 SK 브로드밴드도 화웨이에다가 9월 15일 이후로는 화웨이를 키우고 화웨이가 가공해서 더 가치를, 부가가치를 낼 수 있고 완제품을 만들게 해주는 반도체를 공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정말 큰 위기가 왔지요. 정말 큰 위기가 와서 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애써 아니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람에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물만 먹고 20일 이상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죽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가 있고 우리의 체력이 있다고 하면 국가도 국가의 체력이 있고 국가의 경제력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과 미래학자들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이 지금 내년부터 큰일 났다 그러죠. 왜? 지금까지는 작년 올해 초까지 경제활동으로 쌓아놨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왜? 중공이 저지른 확산시키고 무책임하게 탈천,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병마에 의해서 죽게 되고 감염되고 고통을 받게 된 중공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멈추게 되고 국가별로 경기가 위축이 돼서 지금 가지고 있던 체력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별 경쟁력과 경제 체력이 고갈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쯤 돼서는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쓰러지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공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제공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못 겪었지만 정말 끔찍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히 쓰고 있는 식료품들, 편히 먹는 음식들, 그게 마트에 가도 함부로 살 수 없고 돈이 나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음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가 거의 사용이 고갈이 되든지 거의 그게 번아웃이 돼서 주유소에도 에너지를, 우리가 저녁에 전기를 아껴야 된다고 전원을 끈다든지, 또는 석유나 가스나 석탄으로 태우는 발전소를 더 이상 쓰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전 세계에 경제 공황이 오게 되면 차가 굴러가지 않는다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다지 않습니까? 물가는 껑충껑충 뛴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종이 조각이 된다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경제 위기가 내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온다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외환 주도국,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로서 IMF나 세계은행도 미국의 컨트롤을 받고 있죠. 최대 주주기도 하니까, 가장 돈을 많이 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은 많이 휘청거릴 겁니다. 한 삼성 빼고. 97년도 외환위기가 온 이후로 대기업의 반이 날아가고 또는 위축되고 또는 중견기업으로 쪼그라들었죠.
그런 것처럼 내년부터 다가올 수 있는 지금 경제공황 위기는 IMF 더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 더하기, 여러 우리가 겪었던 많은 경제위기를 다 합친 만큼 힘든 블랙데이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LG, SK,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고 중공을 손을 잡고 있던 SK와 LG가 과연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SK와 LG의 채권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고 끝까지 말 안 듣고 중공과 손을 잡고 중공과 같이 가고 있는데 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미쳤다고 또 미국이 일본에다가 압박하겠죠. EU에다가 압박하겠죠. 영국에다가도 이야기하겠죠. 왜? 중공과 손잡고 있는 기업들과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가용, 자원과 유동성은 한계가 있어요. 그 유동성을 적절히 잘 나눠야 되는데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미국이 그렇게 들어오라고 지금 했는데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죠. 아시아 태평양 방위조약을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안 들어오고 있죠. 중국하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아예 무시하고 한국에 안 와버렸어요. 뭡니까? 다가올 경제위기, 경제공황이 중공 폐렴의 후폭풍으로 지금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중공이요 8% 밑으로 경제성장이 내려가면 전 세계가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공이 3%를 버티고 겨우 버티고 있어요. 마이너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마이너스 3.5%랍니다. 제일 선방 잘했다는 아시아 국가들이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 말도 못합니다. 유럽은 지금 초토화돼서 벌써 경제공황인이 많이 할 정도예요. 자, 그럴 때 기축통화를 가지고 IMF와 월드뱅크를 컨트롤하는 미국이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영국과 영연방 파이브 아이즈와 EU, 유럽과 인도와 일본과 쿼드 방위체를 만든 그런 경제번영 네트워크들하고 손잡고 먼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먼저 금융권에다가 유동성을 풀어주지 않겠어요? 유동성이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위기가 오잖아요. 미국이 지금 선제적으로 대한민국을 혜택을 줬어요. 중국하고 손잡지 말라고. 뭘 줬냐? 600억 달러인가요? 달러 원화 통화 수합을 이미 줬습니다. 이거 70조 원 달러 가져가 버리면요, 우리 대한민국 그냥 휘청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원화 달러 수와 미국이 어느 날 가져가 버리면, 회수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빚덩이에 지금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채권 발행을 막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신용도는 추락하죠. 그러면 외국에서 국제기구에서 돈도 조달을 못합니다. 국제 펀드사나 자금이 또 탈출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국민들이 못 살겠다, 이자 때문에 집 날라가고 이자 때문에 가게는커녕 직장도 다 잘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돼서 문재인 때문에 못 살겠다 하겠죠. 벌써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지난주와 반전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 미디어 리서치인가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은 보수냐, 당신은 진보냐라고 우파냐 좌파냐 물어봤는데 지난주까지도 나는 범좌파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역전이 됐어요. 이번 주에 역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역전이 됐느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범보수다, 범우파다가 좌파보다 많아졌어요. 41대 40인가로 대한민국은 범보수가 더 많아지고 범우파라는 국민들이 확 많아졌어요. 그 지난주 사이에 5%인가 6% 올라가 버리고 좌파는 내가 좌파라는 5%인가 빠져버렸습니다. 5% 넘게.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도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은 잘 해결하고 작년부터 정부의 억압과 정권의 구속 협박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부터 경제 위기를 생각하고 또 국가정보원보다 빠르다는 삼성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입수해서 위기가 오겠다. 그리고 중공은 이제 무너지고 미국은 이제 크겠구나.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손을 잡고 중공과 국계는 멀리해야 되겠다 해서 중공에 있는 삼성 공장들을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많이 철수시키고 지금 계속 철수시키거나 그 현지에다가 껍데기만 매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SK그룹과 LG그룹과의 다른 점은 화웨이와 손절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화웨이와 손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SK와 LG그룹과 1등 기업 삼성과의 차이죠. SK는 지금도 중공에다가 SK이노베이션 합작해서 베이징 자동차와 전지 공장을 만들고 SK이노베이션과 SK 하이닉스 이런 공장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중공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중공의 손을 잡고 버벅거리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중공을 없애야 할 대상이다. 중공 폐렴 때문에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죽었다고 해서 지금 국가별 중공에 대한 의견, 호감도를 물어보니까 전 세계 평균 75% 전 세계의 국민이 중공에 대한 비호감 또는 때려 죽이고 싶다까지 75%나 중공을 적대시하고 중공이 없어져야 된다고 중공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지요. 전 세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들이 70% 이상이 중공에 대해서 반감, 불매 또는 중공이 저지르는 범죄, 중공 우한 폐렴 때문에 입은 피해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70% 이상 10명에 7명이 중공을 싫어한답니다. 중공에 대해서 부정적이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공을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고 중공을 좋아하는 정권이 있어요. 바로 중공 화웨이의 제품을 끝까지 쓰고 있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와 KT 이 통신 3사가 지금도 중공 화웨이 장비를 쓰면서 미국의 쓰지 말아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지금 통신 장비에 항상 도청과 감청과 해킹과 사생활 침해 노출 범죄의 위험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몸캠과 피싱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보안에 위험한 일부러 공산당에서 보안을 열어놓는 그런 화웨이 장비를 지금 SK에서 쓰고 있고 LG에서 쓰고 있고 KT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나중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업이 해체되니 많이 경제 위기가 와서 달러를 못 구해서 유동성 위기가 공급이 되니 많이 해서 SK 하이닉스 망해서 매물로 놓지 마시고 SK텔레콤 알짜 기업 매물로 놓고 기업 분해되지 마시고 지금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SK그룹은 대비하지 않으면 하이닉스 내년에 3조 원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SK 하이닉스 3조 원 매출 내년에 어디서 구하겠어요? 지금 빵꾸 났는데 원자재나 원 고정비, 변동비 말고 고정비나 여러가지 비용들이 2조 원은 들었을 텐데 이거 다 날려먹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1조 원 이상 3조 원에서 2조 원 원가 내년 내후년에는 그것도 줄여서 긴축을 했을 거니까 1조 원 이상 어떻게 구하느냐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유동성 위기가 올 거예요. 왜? 예전에 SK 하이닉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외환 위기 때 LG 반도체가 현대에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LG 반도체가 현대에다가 넘겨서 현대 하이닉스가 됐죠. 그 현대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못 견디고 늘 유동성 위기가 와서 결국은
하이닉스가 매물로 나왔고, 그 하이닉스를 크게 돈이 없는 SK가 그 하이닉스를 투자자들과 함께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이닉스가 지금도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 국제 금융위기, 국제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게 물량이 많은, 규모가 많은, 또 경기가 안 좋으면 구매가 안 되고 긴축을 해야 되는 1호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전자제품을 조금 만드는 걸 줄여야 되고, 통신장비 여러 가지에서 반도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SK 하이닉스는 외환위기에 LG가 자빠져서 현대로 넘어가고, 또 금융위기가 되고 현대가 못 견뎌서 하이닉스가 SK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내년에 정말 큰 경제 위기가 중공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또 우리 국가별 체력이 다 견디고 이제는 아사 상태로 바닥이 나는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럴 때 삼성처럼 5년 10년을 준비해놓고 현금을 대비해놓고 전자안의 사업부로 서로 도울 수 있게 해놓은 건 다르게, SK 하이닉스는 또 흔들려서 주인이 바뀔 위기에 처할 겁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SK 하이닉스를 넉넉하게 위기 때 감싸할 수 있는, 오랜 기간 1, 2년 동안 감싸할 수 있는 능력이 SK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SK가 조금 큰 하이닉스를 먹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돈이 아니고 부채를 많이 안고 재무적 투자자를 많이 안고 SK 하이닉스를 인수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저주가 늘 이어지는 겁니다. 왜? 대기업들이 욕심은 나요.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 은행 쪽의 투자, 이런 쪽하고 같이 인수를 해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들은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수익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자식으로, 채권을 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 지분이 과반 이상, 절대 지분을 현금으로 사지 않는 이상은 재무적 투자자가 경기가 어려우면 흔들리고, 재무적 투자자에게 줘야 될 돈도 못 주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현대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로 넘어간 것처럼, LG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로 넘어간 것처럼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견디지 못하고 자빠지게 될 겁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도 국무부가 경고하고 있어요. SK 브로드밴드와 텔레콤의 백본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빼라. 두 번째, 경고를 해서 이미 제재가 들어갔죠. 9월 15일부터 SK 하이닉스에서 화웨이 반도체 공급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겠죠. SK 이노베이션에다가 자동차 전지, 화학 전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중동에다가 공급하지 마라라고 가는 순간 SK는 쪼그라들 겁니다. 게다가 유동성 위기가 올 거예요. 자, 국내의 유동성 위기면 좋아요. 왜? 외부에서 채권을 조달하면 되니까. 외국 시장에서 외채를 도달하면 돼요. 채권을. 자, 그런데 국내가 쪼달리고 외국이 쪼달리면 어디서 돈을 구할 거예요? 있는 거도 팔판에. 그렇게 되면 SK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알짜 현금, 국내에서 할머니들 코 묻은 주머니, 아이들 코 묻은 돈에서 매달 현금으로 현금 장사를 하고 있는 통신사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SK 하이닉스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팔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삼성이나 롯데가 살 수도 있죠.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SK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었고 SK도 위기가 왔었어요. 그리고 SK 특징이 자기 개발보다는 저평가된 기업들을 인수하고 또 알짜배기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고 해서 계열사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 계열사들이 자신의 원천 기술도 아니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항상 SK는 뿌리가 얕다는 말들이, 그래서 대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경영학자들이 하는 말이 SK는 뿌리가 가장 얕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많이 휩쓸린다. 여러분, 뿌리가 10m, 20m, 100m 들어간 고목들,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뿌리가 1, 2m만 있는 거는 갈대같이 슉슉 쓰러지지 않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그렇게 경제 위기가 심하게 오면 올수록 SK는 유동성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니까 문재인은 이미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참여도 안 하고 빠져버렸어요. 미국과 영연방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빠져버렸어요. 중공하고 북계에 붙잡아야 되는데 북계는 더 거지야. 중공도 지금 거지예요. 중공이 너무 거지라서 지금 중공도 자기 뒷감당도 못해. 중공은 경제위기가 외부에서 불어들면 부동산 버블로 중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공 부동산 리볼빙 카드 돌려막기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 외부에서 충격 한번 빵 주면 부동산 붕괴. 중공의 경제위기는 이미 지방은행들은 뱅크런이 시작됐죠. 그런 것처럼 중공은 애써 아니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끝나고 발언한 것처럼 중공의 인구의 40%는 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에 살아간다. 거지죠, 거지. 여러분도 한 달에 20만원에 살아가라면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두세 명이 쓰는 골방에서 30만원 한 달에 먹고 살고 자고 먹고 입고 자고 해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리커창이 폭로를 했잖아요. 총리가, 중공의 총리가. 중공이 그렇게 경제가 평등화되지 않고 위기가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 방만 때리면 중공은 유동성 위기가 쓰나미같이 몰릴 것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도 부동산에 의해서 커지겠죠. 또 기업들이 지금 경쟁성 안 그래도 수출도 못하고 약화된 상태에서 은행 조달만 하고 있는데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정부가 그를 갚아줄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중공은 당연히 자빠집니다. 그 전에 화웨이는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화웨이가 핸드폰 1위인데 내년에 5위, 내년 하반기에 9위, 내후년에는 이대로 가면 핸드폰 새 제품도 못 만들고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왜? 유동성 위기가 와서. 유동성 위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빚이 계속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빚이 돈을 버는데도 그 이자를 갚는 것도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부도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기업도 일어나고 대한민국 내에도 일어나고 대한민국 개인도 일어나고 이 기업들과 정부와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왜? 미국이 영국과 선진국들이 단단하게 이런 일이 생기면 함께 가자고 하는 경제 번영 EPN 네트워크에 한국도 오래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문재인이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올 경제위기, 이제 중공 폐렴으로 해서 생산력 저하, 이제 재고품 견디고 있는 국가별 경쟁력 에너지 수명이 다 되고 나면 경제학자들이 말하죠. 내년 상반기부터는 경제위기가 올 것이고 공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외국에서 돈을 다 빌려오느냐? 안 돼요. 경제번영 네트워크끼리 서로 돕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를 먼저 돕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기업들이 정부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외채를 사기 위해서 또 팔기 위해서 난리를 치길 겁니다. 그러면 사냥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외채를 주기는커녕 투자를 하기는커녕 잡아먹지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IMF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도래하게 되면 이 대기업들, 준비 안 한 대기업들 때문에 우리 국민도 피해 볼 겁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안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을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일어나게 되니까 제발 SK 중공하고 손 떼고 빨리 화웨이 장비 끊고 미국과 영국과 파이브아이즈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과 일본과 선진국들과 함께 손을 잡고 경제 네트워크 블록을 만들어서 서로 스크럼을 짜서 크게 오는 쓰나미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 있다가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 일을 왜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일개 미국의 NBA 갔다 온 일개 개인인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예측을 못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검찰의 비자금 혐의로 수사나 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계열사가?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6개월 후와 1년 후를 제발 좀 보고 경영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경영 감각 능력이 없어요. SK도 좀 놀랄게요. LG도 그거 좀 놀랬나봐요. 왜? 맨날 LG 본사 앞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는 월급 더 달라 뭐 복지를 더 달라는 노조들만 막 오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리둥절했나봐. 아까 들어보니까 예, 그런 이해관계 맞다가 그 아까 같이 경찰 세운 분이 뭐라냐면
아이고 맞지요. 화웨이 맞지요. 그 옳은 말씀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아니고 SK에다가 와서 화웨이 장비를 제발 그만 쓰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고 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빨리 손을 잡으라고 그 말을 하러 온 거 아닙니까? 좌파 독재 정권이 미국의 손을 끊고 북괴와 중국만을 위하려 하고 중국의 입술이 되려잖아요. 지금 여러분 순망치안이라고 하세요?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춥다. 중국이 지금 위에 입술은 북괴, 밑에 입술은 대한민국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전 세계 서방 국가들과 미국과 먼저 앞제비로 싸우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윗입술은 북한, 밑입술은 대한민국, 중공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국, 북한, 한국 입술 날라가면 중공도 이제는 이빨이 시리고 중리산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왜 당합니까? 우리가 왜 중공의 속국이 돼야 되죠? 왜 중공 대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죠? 왜 왕이가 폼페이오 장관 온다니까 단도리 하려고 경신교육 시킨다고 온다 했다가 폼페이오가 안 오니까 또 왕이도 안 오는 개무시를 당해야 되죠? 왜 이런 짓거리를 우리 국민한테서 문재인은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눈치를 왜 SK와 LG 같은 대기업들이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야죠. 대기업이라면 도덕적 양심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싼 것만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 사생활 침해당하고 해킹 범죄 피해 당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대기업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사리 사욕만 취하고 영리만 취하는 게 대기업입니까? 매일 중국만 위하고 우리 국민들 어려움에 빠지게 하면 그게 대기업의 역할이에요. 그런 대기업은 결국 경제 위기가 오고 오래 못 가고 쓰러질 겁니다. 왜?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객을 힘들게 만들고 고객의 범죄, 사생활 침해까지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통신장비 화웨이 것을 SK가 끝까지 돈 아낀다고 고집을 하고 있으면 중국 경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최근 또 미국이 이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가적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국내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SK 임직원 여러분, 저는 뭐 바보입니까?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LG U+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낮에 12시 반부터 용산 본사에 와서 정신 차리라고 말을 했고, 또 오늘은 LG U+에서 녹음 장비를 몰래 숨겨놔가지고 달아놨다가 걸려서 고발을 하고 왔죠. 그리고 바로 SK로 왔습니다. 이렇게 SK는 뭐 이렇게 시위하는 거에 녹음기는 안 단 것 같아요. 숲속에 이렇게 화분에 안 둔 것 같아요. LG는 이번에 오늘 발각이 돼서 녹음기하고 다 들고 와가지고 형사고발을 제가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기업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막고 녹음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치려고 하고 피해를 주려고 하는, 어느 누구도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비밀 정보보호법에 있고, 이거는 징역이나 집행유예, 징역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건데, 이걸 LG U+에서 본사 직원 담당자가 관계상가 했어요. 우리한테 저질렀어요. SK는 아직은 그런 게 발각이 안 됐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모르지. 중공 화웨이 시스템에 쪄들어가지고 중공처럼 사찰하고 개인적으로 집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녹음을 하고 또 몰래 녹음기를 붙여놓고 이래는 안 하겠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국민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은 유한하지 않아요. 최장 1년 지나면 끝나고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권 바뀌면 여러분 무사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벌써 검찰 수사받고 SK 계열사 압수수색 10군데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사할 것 같아요? 지난 정권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들 올바르게 되돌리는 작업 안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SK그룹이 화웨이와 손잡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범죄 행위에 도왔으며 묵인했으며 방관했는지 동조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슈퍼갑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를 아예 숨통을 모가지를 끊지 않으면 저는 숨이 살아있으면 팔다리가 잘려도 기어올 거고 팔다리 없어도 기어가면서 누워가면서도 저는 여러분들 잘못된 행위를 다 기억하고 우파 정권으로 바뀌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할 겁니다. 왜? 정의는 구현돼야 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범죄는 이제는 묻혀져서는 안 돼요. 묻혀지면 또 다른 적폐 반역이 일어납니다. 어떤 게 적폐인 줄 알아요? 탄핵시킨 거. 아무 이유 없이 권력을 남용해서 정권을 무너뜨린 거. 그래서 중공과 북께 좋은 일 시킨 거. 이런 것들도 다 헌법에 위반한 이적행위와 부역행위와 반역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어떤 밑바닥에 제가 있든 간에 제가 죽지 않는다면 SK는 긴장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U+도 당연히 L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동안 기업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 제가 거의 대표님 1시간 한 50분 말을 끌어갔지요. 요새 계속 말이 터지네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놈들한테. 그러게 말이에요. 아, SK 앞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쓰나미가 닥쳐올 텐데 왜 이러시나, SK. 맞아요. SK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받고 하잖아요. SK 좀 제발. 삼성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SK 임직원 여러분 알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에 유럽 갔잖아요. 발로 뛰고 있잖아요, 지금. 5G 장비 선점하고 시스템 수주하기 위해서 도이체텔레콤도 만날 거고 영국 통신사도 만날 거고 유럽, 네덜란드 다 지금 통신사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에서 배터리가 다 됐나 이쪽에? 배터리까지 다 됐죠. 자, EU에서요 지금 화웨이 장비를 퇴출 다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오면 너무나도 반길 겁니다. 지금 다른 그룹의 회장은 뛰어다니지도 않는데 이렇게 중공 폐렴의 겁박 속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발바닥이 타도록 뜨겁게 땀이 나도록. 그런데 LG와 SK는 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 대한민국 1등 기업 그룹과 나머지들의 차이예요. SK가 1등 그룹이 되고 싶으면 회장이 위기에 먼저 앞장서고 먼저 뛰어다녀야죠. LG도 마찬가지예요. 부회장이 먼저 뛰어다니고 앞장서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만한 내공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삼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삼성은 주식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삼성은 반도체 1등이지만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 장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언론에 났어요. 해외 언론에.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 규칙, 규정, 시합의 룰, 방식, 종목 내가 다 정한다. 1등을 넘어서 가지고 초 1등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손을 잡았지요. 그래서 미국과 삼성이 합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 삼성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고 있는데 중공 화웨이 제품을 끝까지 쓰고 있는 SK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 기밀을 안보를 위협을 할 수 있는 중공 공산당과 인민군의 조종을 받는 화웨이 장비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즉각 중지하라! 즉각 중지하라! 즉각 중지하라! 정말 여러분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중공하고 빨리 손을 안 떼면 화웨이하고 장비를 빨리 끊지 않으면 SK 하이닉스가 중리산이하는 것처럼 조만간 SK텔레콤도 그룹에 의해서든 계열사에 의해서든 여러분 직접적으로 해서든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노래 잠깐 틀고요. 보고 왔어요. 이거 잘 맞춰서 많이 해요. 그래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SK 본사 앞에 와서 또 낮에는 LG U 플러스 본사 앞에 와서 어제 오셔서 아시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고 국가 안보를 흔들고 대기업의 기술을 훔치고 또 개인의 사생활과 범죄 해킹 백도어 행위에 누출을 시키는 화웨이 중공공산당과 인민군의 조종을 당하는 화웨이 장비를 SK는 지금도 LTE 4G 서비스에서 백본망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책임을 묻겠다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대놓고 LG에다가도 말했죠. U 플러스 5G에서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 그리고 피해나 문제가 생기면 화웨이한테 한 것처럼 대하겠다. 그리고 경영진에다가 책임을 묻겠다는 말까지 미국 국무부에서 차관이 직접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SK 임직원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내년에 이제 체력 고갈이 다 된 국가들부터 해서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 공황이 온다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년에 여러분들을 전 세계 경제 번영 네트워크가 도와주겠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힘이 없고 그때는 무너질 텐데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좋다고 여러분들 도와주겠어요? EPN 네트워크에 한국이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달래기도 하고 했는데 대한민국 좌파 독재 정권은 중공을 향해서 중공에 꼭 붙어서 중공에 입술이 되어서 놀아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 기축 통화를 가진 미국과 서방국가 경제 EPN 번영 네트워크에서 외환 위기, 유동성 위기를 여러분들 뭐 좋다고 도와주겠어요? LG그룹 반도체 잃어버렸잖아 그때.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갖고 있잖아요. 이번 위기가 오면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날아가고 텔레콤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이닉스가 살려면 SK텔레콤이 제재를 안 받으려면 화웨이 장비를 퇴출시키고 SK 하이닉스와 SK 이노베이션은 화웨이와 즉각 손을 끊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는 서방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국가가 안 되면 기업이라도 참여하겠다고 요청을 해보세요. 그럴 용기도 없습니까? 오너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이재용 부회장처럼 이번 주 귀국하는 이재용 부회장처럼 정말 발빠르게 기업을 띄고 미래가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게 오너지. 계열사 비자금 터지고 압수수색 당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표님들 그죠? U+는 실망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쪼잔하게 정문을 닫는 것도 쪼잔했는데 맞아요. 어디서 와 뭐 녹음기를 그렇게 몰래 장치를 해가지고 몰래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SK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지금 계열사도 압수수색 받고 하던데 경영 똑바로 하고 또 경제 위기 앞으로 다가오는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빨리 대응을 하고 외환 위기 유동성 지금 앞으로 재무적 투자자들